환자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챌린징한 케이스였어요. 뼈 양으로 치면 이 정도가 보통이세요. 그러면 저는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에투알 서울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임플란트 워낙에 또 많이도 하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환자분들 보면은 문제 생겨가지고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또 임플란트 무섭지만 용기 내서 했는데 뭔가 망가졌어. 치과 선택하기도 그렇고 가기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자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고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근데 어려운 거를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면 문양 빠지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 거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방법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잇몸뼈에만 임플란트 심는 원장님들 되게 많아요. 뭐냐면 배울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젊은 나이 때는 좀 많죠. 잇몸뼈 멀쩡하고 이가 똑 부러졌어. 아니면 이만 딱 썩었어. 그럼 이만 딱 빼고 거기에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뼈가 훅 녹았네. 골마가지고. 그럼 이제 얘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었는데 멀쩡한 잇몸뼈에만 심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난감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케이스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쓰는 뼈가 없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렵네. 이거는 못해요. 이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잇몸뼈에다가만 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잇몸뼈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잇몸뼈를 다시 만들어내자. 근데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를 집어넣어서 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뼈를 거기서 채워가지고 그거를 뭔가 토대 삼아서 임플란트 심자라는 개념이 나가는 거죠. 어려운 케이스, 그리고 쉬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쉬운 케이스는 저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어려운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합니다라고 이제 보내면 환자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또 찾아보고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쉽진 않지만 대신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되게 약간 안식처를 찾은 느낌과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공존하게 보이시거든요. 이게 된다고요? 이런 느낌을 환자분이 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이제 뭐 늘상 이런 분들이 다 제 환자분들이니까 그냥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 환자분들이 돼버렸어요. 이분도 이제 최근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왜 제가 선정을 했냐면, 기존의 임플란트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거의 전체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하나씩 뽑고, 뭐, 임플란트 또 싣고, 또 싣고, 또 싣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뼈 녹고, 막 망가져 있고, 부러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면, 진짜 답 없는데? 너무 힘들겠다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수백 분의, 수백 케이스의 환자분들 프라치를 하다 보니, 눈에 그려지잖아요. 다 그려지고, 이건 뭐, 요거 싹 다 빼면 되는데, 이 빼야 될 임플란트가 마이콘이에요. 얘네가 생체 친화력이 되게 떨어지는 타이타늄 알로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합금을 써요. 원래 퓨어 타이타늄을 써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임플란트 회사의 대세인데 알로이를 써가지고 이게 생체 친화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요. 그러니까 코팅이 벗겨지면 이게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보통 나사 형태로 돼가지고 나사로 돌려서 심고 이게 뼈에 붙으면 안 풀릴 정도로 단단히 붙거든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되면 이걸 엄청 생으로 돌리면 풀려 나와야 돼요. 제거하기가 쉬워야 돼요. 근데 얘네는 나사산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링 같은 거라 안 빠져요. 근데 그거 임플란트가 무더기로 있네? 빼기 진짜 힘들거든요. 제거하는 툴을 1차, 2차, 3차를 다 준비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다행히 착착착 진행이 돼서 큰 문제 없이 수술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더 걸리긴 했어요. 11개 뺐거든요. 임플란트를. 그 정도로 이게 약간 챌린징한 케이스였어요. 뼈 양으로 치면 이 정도가 보통이세요. 그러니까 흔하게 보는 프라치 신화 환자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걸렸던 거는 임플란트가 심지어 바이콘이 이렇게는 무더기로 침겨져 있다고. 그래도 뭐 자신이 있었고 다행히 백업 플랜으로 다 준비했던 거에서 다 커버가 돼가지고 문제없이 착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제가 프라치 안 했었으면 엄도 안 나요. 뭔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다 망가져 버렸어. 근데 이게 막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환자분도 되게 패닉이 빠지고 고생해서 했는데 더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무서움도 생기실 거고. 저도 만약에 프라치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는 게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지? 뭐부터 제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재건을 하는데 빌딩이 망가졌는데 여기 동북 쪽만 다시 먼저 만들고요. 여기 동남쪽 난축에 만들기 되냐고요. 싹 정리하고 토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싹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루 만에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방향하고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토대가 땅이 아니고 뼈와 살인 거죠. 구조역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컨셉에서 저는 이제 프라치를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원장님들 보통 이제 계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안정적으로 구조가 나와서 하기도 되게 뭔가 디자인하기도 편하고 사후에 문제점도 확실히 적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제가 세미나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포인트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고 또 원장님들 들으시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왜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정한 구조가. 토라치라는 거는 오로넥스라고 하는 게 딱 어느 정도 규명이 돼가지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 있는데 전체 임플란트라는 건 워낙 제각각이라 이게 막 뒤죽박죽 신겨 있으면 그건 되게 불안정하지만 진짜 꼼꼼하게 잘 심었으면 튼튼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개수의 가격에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이거 이상으로 더 구조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는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비교 불가로 제가 되게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구조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완벽에 가깝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